안녕하세요. 강의국교 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76페이지의 54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본영상 공택관리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에 세대별로 설치한 연탄가스 배출기입니다. 여기 안전관리계획은 관리주체가 공동택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인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시설물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을 안전관리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세대별로 설치한 연탄가스 배출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장소가 전유 부분에 설치한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연탄가스 배출기의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지만 세대별로 설치한 연탄가스 배출기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공동택단지의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용인 시설 설비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점검은 공동택단지를 구성하게 되는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용물 관리를 위해 입주자층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계획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각 시설물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우리 특정 장비와 관련되어 그 장비에 네모난 딱지를 붙여놓고 정보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각각 기재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각의 시설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해 놓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관리계획은 실질적으로는 공동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장이 3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조정하고 3년 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의결을 거쳐 안전관리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게 되었을 때 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이 있는데 이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자주 관리실무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실무 공부하시면서 해빙기 진단, 그리고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이런 5가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한 기본 구분으로서 우리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해빙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2월, 3월 정도에 날이 풀릴 때 축대 등의 붕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기 진단은 장마 되기 전에 7월 달에 또는 8월 달에 장마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마 들기 전에 비가 많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비가 제대로 흘러나갈 수 있는지 하수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월동기는 9월 또는 10월에 월동기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날이 춥기 전에 수목 보온 등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공동택에 존재하는 각종 기계 장비와 관련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매 분기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기가 6개월이고 분기라고 하면 3개월 말하죠. 그래서 3개월마다 실시하는 것을 안전진단의 하나의 특징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 진단과 관련되어서는 연 2회 이상 위생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셨다고 하면 앞 글자를 따게 되면 해, 우, 월, 안이란 말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또는 열흘에 한 번 만나게 된다면 참 반가운 사람 있죠. 그리고 안부 물어보게 되는데, 만약 한 달에 한 번 만났다고 하면 그 안부 물어볼 만 하죠. 그래서 해, 우, 월, 안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면서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각각의 진단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빙기, 우기, 월동기는 계절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 계절은 1년에 2회 이상 찾아오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우기, 월동기 진단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하고 안전진단과 위생진단에 대해서는 이상이란 말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과 위생진단은 계절에 관계없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매분기 1회 이상이라는 말을 각각 달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과 관련되어 공동택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하게 된다면 그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승강기 시설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시설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진단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해빙기, 우기, 월동기 진단 대상이 각각 무엇인지 관리 실무에서도 가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해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해빙기 진단 등을 시행하게 되는지 그 방법에 관한 사안들을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공용인 시설 설비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죠. 55번입니다. 공대관리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관리처는 우리가 계속 기본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공동택단지의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관리처의 주된 업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업 하자 보수 보증의 예치는 사업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적립. 장기 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유자이고 이를 적립하는 자는 관리처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의 납부 대행, 전기요금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처의 고유 업무이죠. 그리고 리얼번의 간선시설의 설치. 이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건설하는 공동택단지의 세입수가 100호 1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조성 사업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설치 의무자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 못 미친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와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업체가 담당할 일이지 관리처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얼이 조합되어 있는 3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다만 이 55번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것, 관리처의 업무, 인지 아닌지를 지문에서 먼저 구분해 놔야 됩니다. 착각해서 관리처의 업무, 이걸로 작성진 니은 디귿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신다고 하면 55번과 관련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56번에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 우리가 확인해 놓겠습니다. 안전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중전에 시험거리가 되질 못했습니다. 만약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정도가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우리가 개정 자료에 관한 사안들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단순한 유관, 장비를 통해 공동택에 존재하는 구조, 설비상의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관리처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 관리 주체보다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자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구조 설비에 대해서는 관리처가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하지만, 특별히 주택관리사 등인 관리사무장과 그 직원으로서 시특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책임 기술자로서 관리기구의 직원인 자,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유지관리업자가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적지만, 이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번 구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택 규모가 16층 이상이거나 예외적으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일 때 사용검사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들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6층 이상의 공동택이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본속 공부하시면서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시특법에 의한 제2종 시설물이었죠. 그래서 이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특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리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시특법의 적용 대상 아닙니다. 시특법에서는 16층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2종 시설물로 정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대신 15층 이하의 공동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30년 경과된 공동주택, 최근 도정법을 개정하여 그 도정법에서는 아파트와 관련되어 재건축 연한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년 경과돼야만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어 30년 경과되게 되면 공동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해당 공택의 내력 구조부에 대한 안전등급이 C, D, E 등급이라고 하면 일정한 결함이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실 A등급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점 없는 최상의 상태를 A등급에 표현하고, 그리고 B등급의 경우는 공동택에 있어서 주요 부와 보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종관계라는 생각하시면서 보조부에만 결함 발견되었다면 B등급입니다. 반면 주요부에 결함 발견되게 되면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C등급은 경미한 결함, D등급은 그냥 결함,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해당 공택에 대해서는 E 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C, D, E 등급에 해당되게 된다면 주요부에 일정한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서 그러한 공동택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전문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점검 결과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결함에 대해서는 먼저 입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이후 발견한 결함 고쳐야되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는 내부 순환도로가 한 보름 정도 사용이 제한되었는데, 안전점검 결과 내부 순환도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용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안에 공사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 가능한데, 그처럼 각종 시설물에 또는 공택에 존재하는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뭐란다?
안전 점검이라 하고, 그러한 안전 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게 된다면 선 보고 후 조치하게 되는데, 후 조치라고 하는 것은 보수, 보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에도 안전 점검 결과 이러한 중대한 결함 발생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 점검 결과 제대로 보수되었는지 공택 소재지의 시, 군, 구청장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고쳤는지 확인할 필요 있죠. 그래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공택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이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하고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별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전에는 시험거래가 못 되었지만 이번에 시험거래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예외적인 안전점검 대상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 교재 만들어지고 나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6번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을 수행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에 따라 공택을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동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비의 구성 형태는 법이 정하고 있는 10가지 항목의 관리비와 구분 징수 대상인 장기 수선 충당금, 안전진단 실시 비용, 그리고 납부 대행 항목에 해당되는 각종 공과금에 관한 문제를 관리비 구성 내역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비 등에 대한 재반 특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최근 3년 사이에 계속 이 특징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반복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올해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기억하시고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은 꼼꼼히 정리해 놓습니다. 56번입니다. 관리처는 장기 수선점검 안전단 실시 비용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구분 징수 대상으로 장기 수선점검 안전단 실시 비용 맞습니다. 2번입니다.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 중에 수선 유지비에 해당한다. 관리비에 법정 항목과 관련되어 수선 유지비 내역을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수선 유지비와 관련되어서는 장기 수선 계획에 제되는 공용 부분의 시설 교체, 보수 등에 관련된 비용과 냉난방 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재반 금사 비용, 그리고 안전점검 비용과 재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수선 유지비로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용인 시설 설비를 교체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장기 수선 점검이라 하고, 장기 수선 계획에 제외되는 공용인 시설 설비의 교체 보수에 관한 비용은 수선 유지비에서 충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설비에 대한 교체 보수와 관련된 각종 공사 비용,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충당금에서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 중에 수선 유지비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관리처는 2단계 등의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시설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번입니다. 관리처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 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5번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 유지비에 해당된다.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이 비용은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지 수선 유지비와는 관계없죠. 57번은 수선 유지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데 답은 5번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구분 징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안전점검 비용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각각 구분해 놓는데, 안전점검 비용은 수선 유지비 항목이지만 안전진단, 공동택의 내력 구조 후에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구분 징수합니다. 그래서 57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58번입니다. 관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관리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관리비와 관련된 제반 특징 중에 첫 번째, 예산안. 그리고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예산안과 관련되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입사 대표 회의에 제출하고 입사 대표 회의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결산서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사 대표 회의에 제출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결산서와 관련되어서는 승인에 관한 제도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국회에 정기 국회가 9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끼리 몸싸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통과시킬 때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거든요. 예산안과 관련되어서는 심의 과정 두고 있지만 결산서에 대해서는 심의, 승인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주택부에 반영하여 입사 대표 회의에 예산안 제출하게 된다면 입사 대표 회의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결산서에 대해서는 승인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안 결산서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를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일 때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 처분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2번 만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 체납 처분예에 따른 강제 징수는 지방자치단체 때, 반면에 국세 체납 처분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일 때, 국가일 때 국세 체납 처분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 처분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의무관리상 공태의 관리처는 관리비 등의 징수 등에 관한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원료로 작성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 관련 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관리처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관리처는 하자 원인이 사업체 외자에 있는 경우 안전장 실시 비용은 수선 유지비, 위탁 관리 수수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8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는데, 관리처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5번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챙길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가 징수하는 관리비로서 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 관리비 등의 10가지와 구분 징수 대상인 장기 수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택의 구조, 내력 부조부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 구청장이 내력 구조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합니다. 현재 구조 전문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듯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런데 그 단체 홈페이지 가보니 건기연이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리고 건축사협회, 그리고 안전단 전문기관과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상설기관이 내력 구조부에 대한 전문가로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비용 부담하고 사업체 아닌 자에게 그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의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시, 군,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마 주택법상의 특이한 제도입니다. 사실 이 안전진단은 나중에 도정법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부담은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 부담하고 예외가 존재합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아파트에 안전진단 실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하게 된다면 그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도정법상의 이야기이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특이하게 사업체가 그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한 자가 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원인 제공한 자가 비용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 저 아파트를 사업체가 부실 공사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자 등이 내력벽 또는 기둥에 못을 받기 위해 매일 망치를 열심히 두들 수 있죠. 그렇게 매일 열심히 두들다 보니 그 망치질 때문에 기둥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체가 원인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원인 제공한 자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관련 안전단 실시 비용을 소유자에게 구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관리처는 하자 원인이 사업체 외에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안전단 실시 비용, 관리비 비목에는 수선 유지비와 위탁 관리 수수료 등등의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장기 수선표 난건과 안전단 실시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다만 이 5번과 관련되어 우리가 다시 기억해 주실 것은 안전진단 실시 누가 한다?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고 저 안전진단의 대상은 설비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내력구조부만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죠. 그래서 구조 전문가 건기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안전진단 실시하고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체 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번 질문 중요하게 봐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답 4와 관련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관세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 보면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입주자 등에게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공택 관리를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 업무 자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때 다음 달 말까지 관리 현황, 관리 내용 등을 각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즉시 공개하는 것과 1개월 이내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즉시 공개할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 관리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공택단지 내 각종 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공개 방법과 관련되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4번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이죠. 그리고 1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과 이러한 주택관리업자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해당 공동택이 의무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그 계약서 내용을 계약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회계감사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처에게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즉시 공개하는 것과 1개월 이내 공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예외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 관리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한다. 다음 달 말이 아니라 즉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공택관리정보 시스템에도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59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관리처는 주민운동시설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도 사용료 부과할 수 있죠. 2번입니다.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처는 그 관리비 등을 즉시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 징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주택관리업자 선정, 각종 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만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3번 회계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으로서 5년간 보관한다. 4번입니다. 300세 이상의 공택관리처는 매년 10월 30일까지 결산서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된다. 5번 의무관리상 공택으로서 300세 미만의 공택관리처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소로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 받아야 된다. 4번, 5번 회계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59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다음 달 말일이죠. 그러면 특징과 관련되어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여기 회계감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TV에서 난방 열사라 불리는 탤런트 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분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이슈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놓습니다. 사실 종전에 아파트 단지의 공택의 회계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인 감사가 실시했었는데 그 감사 사실 회계 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공택의 관리비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실제 안 그런 것도 많겠지만 실제 리베이트 받아 뭔가 공사를 진행한 그런 아파트 단지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택 관리 등의 투명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공인회계사는 법인에 대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전담하고 있고, 우리 기업 회계와 아파트 회계는 서로 차이 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 안 느끼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시도에 공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시도마다. 그래서 그 시도에 회계 관련 전문가가 아파트 회계만 전문으로 회계 감사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큰 비용 부담 없이 좀 투명성 있는 관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계 감사와 관련되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현재 회계 감사 대상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의한 회계 감사 대상인데, 이 의무 관리상 공동택으로서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10월 30일까지 외부 회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무 관리상 공택으로서 그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의무 관리상 공택은 공용 부분을 반드시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여야 하는 공동택입니다. 특별히 그런 공택 중에 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의무관리상 공택으로서
그 세대수가 300 미만인 경우, 그러한 경우라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 의무 갈상 공택이 아니라고 하면 주택법에 의한 외부 회계 감사, 공인 회계사에 의한 회계 감사 대상 아니죠. 그래서 의무 갈상 공택이 그 대상이고, 그 중에 300세 이상인 경우라면 연 1회 이상 10월 30일까지 외부 회계 감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 감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공인 회계사에게 감사를 맡기게 되면 한 50에서 100만 원이면 해결되었다더라고요. 이게 법제화되고 나서는 그 금액이 2배, 3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200만 원 주더라도 회계 감사 쉽게 못 받는다던데요.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회계 감사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 보니 그 요구받게 되면 한 달 또는 2달 지나야만 겨우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 감사 비용 만만치 않죠. 그래서 주민 요청에 따라 회계 감사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회계 감사를 면제, 택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 동의 기준과 관련되어 특이하게 꼭 한번 살펴놓으시고, 이러한 것들은 주관식 문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회계감사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공인회계사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담당하며 회계감사 마친 공인회계사는 감사 결과를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면 저 관리체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외부 회계감사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공택의 회계 관련 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되죠.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분과 관련되어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60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공택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의무 관리상 공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10월 30일까지 연 1회 이상, 300 미만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외부 회계감사 실시하고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집합건프부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구분 소유자 공유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 지분은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관리처는 회계감사 받은 경우 감사 보고서 등의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개월 확인해놓고 맞죠? 4번입니다. 관리처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승인받아 받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관리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안에는 선거관리원회 운영 경비 제외하여야 한다. 예산안 회계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산안에는 선거관리원회 운영 경비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 결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회의는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60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61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관리처는 잡서에 있는 경우 다음 달 말까지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2번입니다. 관리사무장은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 공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해야 한다.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택단지에 발생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 사업자 선정과 집행은 관리체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하는 하자 보수 공사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반면 장기 수선 충당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 안전관리,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지만 집행만큼은 관리 주체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절차에 입회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택단지에 발생하는 각종 공사, 사업자 선정은 관리체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한다. 예외,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용하는 공사, 장기 수선 공사에서는 예외 인정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62번입니다. 공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체가 위탁하려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운동시설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 받아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장기 수선을 사용하는 장기수선 공사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한다. 2번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은 관리체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한다. 4번 관리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 관리 주체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입주자 등의 동의 받아야 되죠. 과반 동의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체결부터 1개월 이내 해당 공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우리가 관리 현황에 대한 공개와 관련되어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즉시 공개하는 것, 주택관리 선정과 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1개월 이내 공개하는 것, 회계 감사 결과와 의무관리상 공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1개월 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62번은 답을 2번에 놓습니다. 장기 수선을 사용하는 장기 수선 공사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는 선정하지만 집행만큼은 관리체에게 맡겼죠. 그래서 62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리사무장의 업무 등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